운전면허를 못 받는 불체자들은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며 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을 앞두고 서류 미비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가 텍사스 댈러스 한인 중소기업에서 체포한 서류 미비자 직원 284명 중에는 한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경 이민 정책을 주도할 인물로 스티븐 밀러를 선택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 격리 수용 사태에 대한 재조사 기간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의 농장에서 일하는 불체 신분의 노동자들은 운전면허를 갖는 게 소원입니다. 자기 차를 운전하지 못해 가족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는 주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라는 일부 주장이 실제 운전면허 없이 살아가는 불체 신분의 근로자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절실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뉴욕 외곽의 농장에서 일하는 한 농부의 말입니다. I have the need to operate a vehicle. If my children got sick overnight, who do you think will be there for me 24/7? 미국 내에서 6개의 주는 현재 신분 증명 없이 그리고 소셜 넘버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셜 번호가 없고 신분 증명이 안 되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퇴근은 물론 근처 식료품 가게도 때로는 한참을 걸어서 가거나 또는 빗길에 자전거로 가는 위험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보험도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만일의 사고 시 더 큰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발각된 엘라디오 벨트라는 현재 추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결정은 5월에 있는 이민 청문회에서 결정되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됩니다. 불체자라도 보험도 들고 합법적인 운전면허도 갖고 생활하게 된다면 이중적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면 투표 사기, 은행 사기, 신분 도용 등의 문제가 더 불거질 거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강경 일변도의 현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을 앞두고 서류 미비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노동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인데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 신분의 이모 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세금 보고를 했다가 그 기록 때문에 추방될까 봐 걱정이 된다며 회계사와 변호사의 말이 다 달라서 고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와 관련해 이민법과 세법은 상당히 이율 배반적입니다. 우선 국세청은 서류 미비자라도 세금 보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입이 생길 경우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회계사들 역시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불법 체류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법 시행으로 고용주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인 직원이 자칫 세금 보고를 한다면 추후에 불법 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 미비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가 텍사스 댈러스 한인 중소기업에서 체포한 서류 미비자 직원 284명 중에는 한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멕시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 온 뒤 최저임금만 받고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IC가 댈러스 CBE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체포한 서류 미비자는 284명입니다. 이 중 80%는 여성이며 대부분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입니다. 이 밖에 한국과 케냐, 방글라데시 출신 서류 미비자도 포함됐습니다. 체포된 서류 미비자 상당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사람들입니다. 19년 전 미국에 건너와 두 아들을 낳은 멕시코 출신 루시나 마르티네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추방돼 돌아올 수 없다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텍사스주 최저임금은 7.25달러인데 CBE는 서류 미비자에게 시간당 임금으로 $8를 지급했습니다. 이민 국경 문제를 담당해온 커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경질 파문으로 백악관의 숨은 실세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 설계자로 잘 알려진 스티븐 밀러 선임 고문의 막강한 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밀러 고문은 닐슨 장관을 비롯해 행정부 내 이민 담당 고위직들의 숙청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핵심 전략인 이민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실망한 밀러 고문이 더 강경 노선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도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밀러 고문에게 멕시코 국경 관련 정책에 대한 전권을 맡겼으며 그 결과로 거의 조직적인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책 보좌 및 연설문 작성 등의 역할을 하는 밀러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 입안, 실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민 이슈에 관한 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입김이 센 인사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초강경 이민 정책의 열차기관사인 트럼프는 열차 속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이민자 가족 격리 수용 사태에 대한 재조사 기간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 격리된 아동 수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밝혔던 것보다 수천 명 더 많을 수 있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연방법원은 정부에 격리된 가족의 정확한 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 격리 수용에 대한 재조사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재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당시 난민 재정착 보호소에 머물렀던 4만 7천여 명의 아동들이 현재 풀려났으며 이에 수작업 조사를 진행해야 해 속도가 더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경세관보호국은 작년 4월 이전에는 격리 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 정보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격리가 망명 희망자들을 단념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7일 사임을 발표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격리 수용 재개에 반대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학 부정입학 비리 파장이 미 전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스타이브센트 고교에서 더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에세이를 사고 파는 부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타이브센트 고교의 김모 교사는 최근 교내신문과 인터뷰에서 내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돈을 주고 에세이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자들을 조사해보니 단순히 한 학생이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타이브센트 고교 영어학과의 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에세이를 대신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교에 따르면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0점을 받게 되며 또다시 적발 시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에릭 그로스만 영어학과 부학과장은 교내 신문이 보도한 학생들 간의 에세이 거래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내부 조사 결과 학생들이 현금 거래를 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스타이브센트 일부 학생들은 에세이 암거래 시장이 실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에세이 가격은 3페이지에 $20가량이라며 구체적인 금액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위기의 주부들 등에서 활약한 할리우드 여배우 펠리시티 허프만 등 13명의 학부모들이 8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서 명문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허프만 등 13명의 학부모는 이날 우편 사기 및 우편 서비스 의무 불이행 공모에 대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합의에 나섰습니다. 이날 유죄를 인정하고 나선 부모 중에는 뉴욕의 대형 로펌 윌키파 앤 갤러거의 고든 캐플란 전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캐플란은 지난 5일 입시 비리 관련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캐플란의 발표 후 로펌 측은 그가 회사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더 이상 로펌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탠포드 대학도 이번 입시 비리와 관련된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교지인 스탠포드 데일리는 스탠포드가 지난 2일 입시 비리에 연루된 여학생의 입학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회전에서 탈락했던 버지니아대가 3월에 광란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남자농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버지니아대는 9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유에스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남자농구 디비전 1 토너먼트 결승에서 연장 끝에 텍사스 공대를 85대 77로 꺾었습니다. 지난해 1회전에서 탈락했던 버지니아대는 1년 만에 첫 우승을 거두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버지니아대는 후반 종료 12초 전까지 65대 68로 끌려갔지만 디안드레 헌터의 3점 슛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헌터가 72대 73으로 뒤진 종료 2분 10초를 남기고 역전 3점 슛을 뽑아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길거리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클린업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애완견 배설물 방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길거리에 방치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단속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호보콘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곳곳에 배치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보콘시에서는 길거리에 애완견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임신한 10대 소녀가 남자친구와 공모해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들 10대는 뉴저지주 넵튠 타운십에 사는 18살의 자다 맥클레인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19살의 퀘이멜의 모하메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맥클레인은 지난 3월 29일에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남자친구와 함께 아이의 가슴을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시체를 담요에 싸고 가방에 넣어 워싱턴 빌리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맥클레인이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의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맨해튼 소재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피트가 총기 위협으로 폐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경 피트에 재학 중인 22살의 노아 이 씨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총기로 위협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학교를 폐쇄하고 무장 경찰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분 뒤쯤 학교 인근 서점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동영상 촬영 때 사용한 공기총과 가스, 방독면 등을 압수했습니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스태튼 아일랜드 여교사 사건의 용의자가 결국 남편과 그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30일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된 스태튼 아일랜드 PS29 초등학교 보조교사 지닌 카마라타의 살해 용의자로 44살의 남편 마이클 카마라타와 그의 여자친구인 37살의 에이샤 애기를 체포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클은 아내가 실종된 후 커다란 백을 들고 아내의 시체가 발견된 창고에 나타났는데 경찰은 이 모습이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잭 데니엘 기아 자동차가 텔루라이드 출시 기념 사은회를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한양마트 앞에서 갖습니다. 이번 사은회에서는 추첨을 통해 기아 자동차 무료 엔진 오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텔루라이드는 지난 3월 미국 시장에서 5,080대가 판매돼 기아차의 판매 실적 호조를 견인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의 이상호 매니저는 텔루라이드는 동급 최대의 실내 면적과 막강한 연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며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한 동급 최강의 안전장치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글로벌 어린이 재단 뉴저지 지부는 6일 뉴저지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바자에는 애슐리 육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과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나와 한인 기업과 지상사, 뜻있는 후원자들이 기부한 제품들이 판매됐습니다. 어린이재단은 이날 바자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100% 전액, 경제적, 사회적 위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식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기아 상태에서 병들고 헐벗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용점수의 인플레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신용평가 업체들의 점수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의 신용점수는 크게 올랐지만 실제로는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신용평가 업체 무디스가 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신용점수 740점 이상인 소비자는 13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약 1,5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660점 이하는 약 1,500만 명 감소해 전반적인 신용점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용점수 산출 알고리즘이 경기 상황과 채무 이행 능력 등을 왜곡시켜 고득점자만 양산했을 뿐 경기 침체가 오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바래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SUV 라인업 다변화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미국 스포츠 유틸리티차 시장에서 7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가 1분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SUV는 총 15만 5,082대로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합계 점유율은 지난 2011년 10%를 돌파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대를 맴돌다가 이번에 8%대를 회복했습니다. 또한 현대와 기아차의 1분기 전체 판매량은 28만 8,384대 가운데 SUV의 비중도 53.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3년 SUV 판매 비중 30.9%를 기록한 이후 연간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2006년부터 시작됐던 시민참여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벌써 올해째로 13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인턴십을 진행하는데요. 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학생들의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격 기준은 저희들이 11학년 올라가는 하이스쿨 학생부터 만 21세까지 대학생들로 네.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학년도 가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11학년을 하는 것은 이제 12학년 올라가기 전에 주로 얼리에 지원을 네. 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액티비티의 레코멘데이션을 받을 수 있는 날짜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민참여센터의 이게 풀뿌리 인턴십의 취지는? 네, 인턴십의 취지는 부모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제대로 알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나서면서 자신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고민하고 또 가지게끔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네. 이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5월 초에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5월 말부터 네. 6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날 이제 프리세션을 합니다. 네. 기본은 썸머 세션이고 썸머 세션 이전에 이제 프리세션인데 프리세션에서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히스토리,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히스토리 또 시민참여센터에 인턴을 하게 되면 어떤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와서 그냥 봉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네. 준 사회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본인이 알아서 다 연락하고 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연락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 코드 오브 컨덕트를 이제 프리세션에서 하고 썸머 세션에 들어가 갖고는 이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 DC 출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면 이제 미 전역에서 온 이 여러 한인들도 있고 또 저희 인턴십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휴스턴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같은 하이스쿨 학생들하고 또 조인을 해서 다른 세션이 또 하나 하이스쿨을 위한 세션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방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하고 만나고 네. 만나기 전에 물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젠다를 미리 이제 공부하고 이제 딜리버리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갔다 와서는 이제 뉴욕주, 뉴저지주 의회, 그다음에 버겐 카운티 청사, 뉴욕시 의회를 이제 견학하고 거기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하고 네.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지역에서 이제 의원이라든지 시 의원들을 불러갖고 이 한인들에 관련된 아젠다가 뭐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제 이 8080 캠페인이라고 80% 이상 유권자 등록, 80% 이상 투표 참여 이 캠페인을 이제 꾸준히 유권자 등록하고 네. 하는 것도 이제 여름방학 내내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리세션에서 미리 공부했던 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에이시안들이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리서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선거에 나오는 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을 찾아갔고 이 10월에 이제 선거 가이드를 만드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포스터 세션에 들어가서는 금요일 날 이제 그동안 리서치한 걸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이 한인들 행사가 주로 10월, 9월에 있거든요. 네. 그때 참가해서 8080 캠페인하는 그것이 전부 다 저희들 이제 인턴십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며칠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총? 그래서? 예, 실제는 이제 이 5월 말부터 그 이제 6월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하는 것이 이제 있고 저희들이 네. 이 썸머 세션에서는 보통 20시간 정도 네. 하게끔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이 다 따라오면 11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통령 자원봉사상 네. 이제 골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이제 그 밑에 그만큼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네. 이제 실버 그다음에 브론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예,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제 이 뉴저지주에 한글로 된 유권자 등록 용지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저희 2006년도 인턴들이 프로젝트를 해서 2008년도 봄에 네. 이제 이 뉴저지에서 한국말로 된 이 이 유권자 등록 네. 용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 2006년도 인턴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거였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커뮤니티의 이슈가 뭔지를 가지고 네. 고민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기가 코리안 아메리칸의 자부심을 갖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네. 또 뭐 이 펠파기 앞에 있는 이제 세계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 네. 이것도 2009년 인턴들이 시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뭐 세우고 허락하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했지만 그 시작을 통해 갖고 당시 버겐 카운티 데니스 맥런이 이제 카운티장이 이제 이 버겐 이 펠리세이드 파악으로 요청을 했고 네. 그다음에 펠파게 와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이게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지가 통과되고 네. 거기까지 저희 인턴들이 다 한 겁니다. 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플러싱 같은 경우는 금강산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유토피아 파크웨이까지 이 오른쪽에 있는 라인들이 4시부터 7시까지 주행차를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턴들이 그걸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4년 걸려서 마침내 그 지역이 이제 주정차 금지가 네.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긴 시간이 걸렸죠. 네. 걸렸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커뮤니티의 이슈를 어떻게 아젠다를 어떻게 이슈화 만들 네. 거고 이슈화된 걸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만들 것인가라는 네. 불뿌리 활동들을 교육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런 거였군요. 그 다시 한번 이게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11학년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예, 21세. 11학년부터 21세 대학생까지 네. 이제 하고 정 안 되면 뭐 10학년도 가능하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 학생이면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국 사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연방 의회 작동 방식부터 뮤니스팔리티 지방자치정부의 작동 네. 방식까지 이제 다 배우고 네.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실천하는 그런 네. 활동입니다. 뭐 학교 성적 이런 걸 제출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대학생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한글 가지고 성적으로 제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